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 정책을 한번 정리하고 나서 한번 강독을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정책 목적이 중앙집권을 만들고 남북융합을 통한 민심 수습, 국가 재정의 부흥과 문제 해결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중앙관제로 예전에 그 내조에 있었던 기구였던 삼성 제도를 삼성 육구를 외조화시키죠. 그래서 내조를 외조화시켰다. 어, 그래서 이걸 이제 그 계약 윤력을 통해서 그 뭐냐면 명시가 있죠. 예, 계약 윤력을 통해서. 그래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때 내사성, 예,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이제 돼요. 이 내사성은 이제 뒤에 이제 중소성이 되죠. 중소성이. 자, 그다음에 세업제도를 개편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조용조를 이제 해서 정답을 기준으로 세율을 인하시켰고요. 균전제를 해갖고 순환도 건전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종전의 건농적 성격을 탈피해서 토지 소유액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북위 왕조 제도를 계승했고 정남은 노전 80무, 그다음에 영업전 20무. 여기 좀 눈여볼 게 이제 상전이 없어졌죠. 상전의 명칭이 없어졌고 영업전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수 이전에 이미 북주부터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바꿨고, 자, 처가 있을 경우에 노전 40물 더 지급했다는 거. 그 다음에 종전의 부기제도 중에 이제 농우를 이제 노동력을 가산해 토지를 지급했는데 이걸 폐지했다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제도를 이제 그대로 채택을 했고 병농일치제도를 전환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용조, 그다음 균전제, 그다음 부병제가 3회1체가 돼요. 이 3일체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선거제도를 실시했는데요. 자, 선거제 내용을 보면요. 자, 이 선거제는 종전의 국분 중전제를 폐지하고 이제 실시했던 제도인데 이게 동아시아 관리 선발 방식으로 뒤에 이제 계속 채용이 되죠. 선거제 의미가 뭐냐면 이게 이제 예전엔 추천이었잖아요, 보통. 근데 추천을 위주였는데 이제 시험을 본다는 거야. 그래서 관리 그 등용할 때 시험을 본다는 거 발상. 그래서 상당히 특이하죠. 예. 그것이 이제 있는데 예전에 혈통이나 뭐 추천 이렇게 했던 것을 시험을 했다. 후에 이제 우리나라나 뭐 이런 데 영향을 미치고 베트남이나 그다음에 또 서양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서양에서 이제 예전에는 뭐 귀족 가문도 있으면 뭐 이렇게 선발하고 그랬는데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관리 등용을 하는 제도가 다 뭐냐면 중국의 이제 과거 제도에 뭐 영향을 미친 거죠. 영향을 받은 거죠. 배경은 문벌 귀족의 간직 독점 방지 및 관료제 후보가 필요했고 다양한 지역의 인재 승발, 사회 통합의 어떤 것들이 있다. 강남과 강북의 인재를 골고루 이제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 기원은 양부제 때 제기된 한나 수재와 호렴제도를 바탕으로 했고요. 그게 이제 수재, 명경, 진사 이렇게 이제 세 과목이 있는데 수재는 나중에 이제 이름이 무제도 당나라 때 바뀌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없어지죠. 이거는 왜냐면 이걸 했던 것들이 추천을 그 수재는 이제 지방 군영 그 관리들이 추천을 좀 일단 하고 하는 사람들끼리 보는 시험인데 거기에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잘못했을 경우에 추천받은 사람이 잘못될 경우에 그 추천한 사람도 처벌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로 추천 안 하려고 해. 그래서 폐지되고요. 뒤에 당나라 때 명경과 진사 두 개 시험 남았죠. 근데 명경 같은 경우에는 유교 경전을 이제 중요시 여겨 봤던 거고요. 진사는 저 시문을 봤던 시험이죠. 요거는 좀 당나라 때 할 때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순환했다가 선거제도가 이제 실시했다고 해서 이게 주요 관리 선발 방식은 아니었어요. 아직까지는요. 예, 그냥 실시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제도가 정비되는데 그 당시 관리수의 증가 및 중앙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전달이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 남북주의 지방 분권적인 체제에서 중앙 집권제 체제로 정비를 도모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났던 주군현의 3층 제도에서 주연의 2층 제도 개편이 됐죠. 그래서 태수와 자사의 권한을 축소시켰고요. 그리고 자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군사권과 주군을 폐지시켜. 예. 그리고 대신에 이제 총관부를 설치해요. 원거리 지방에서 여러 주의 정권을 총괄하고
총관은 황제가 임명했다. 예. 그리고 이 총관제도 이제 좀 그러니까 아예 이제 나중에는 중앙에서도 총관부를 폐지시키고 군사권을 다 중앙에 기속을 시켜. 그래서 지방군까지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순성 순무제도가 해갖고 그 당시 중앙관을 파견해서 그 돌아가면서 이제 행정 사무를 감독을 하는 그런 제도를 이제 뒀죠. 그리고 지방간의 인사제도를 개혁해서 예전에는 이제 뭐냐면 그 밑에 주요 자사라든지 활령이라든지 태수가 다 임명했잖아요. 속강 같은 경우에는. 근데 중앙의 2부에서 국분 이상의 지방관은 다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그 인사청탁회단을 제거했다. 삼장 제도를 정비하고 호족을 정리했고 간창과 의창을 설립해서 이재명을 구했고요. 대규모 개간 사업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좀 유명해 대흥성을 건설했어요. 대흥성. 장항의 남동쪽인데 이제 여기 대흥성인데 대흥성을 장안은 이게 한나라 때 장안을 얘기해요. 그래서 대흥성을 건설했고 이거 수도 삼았죠. 대흥성이 나중에 이제 당나라 때는 장안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한나라 때 장안과 당나라 때 장안이 약간 좀 차이는 있어요. 네, 위치상. 네. 대흥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나중에 장항성이 되잖아요. 관련된 그 지도 부분이 아틀란스 중국사에 있으니까 한번 이제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하 중 일부들 개통했죠. 강통구와 상향동을 개통했어. 남조 정벌 목적으로.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게 있죠. 강통구가 있죠. 예, 강통구가 요 삼양동. 예, 여기를 이제 뭐냐면 개설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에 침입을 했는데 요 1차 침입은 이제 뭐 가다가 이제 그만뒀죠. 예. 그래갖고 요거는 뭐 한국사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보고요. 자, 고구려 침입은 나중에 양제 때 이제 본격화된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양제를 좀 볼게요. 양제도 그 시민적 기출문제에 관련돼서 나왔어요. 이 사람은 이제 대규모 통곡공사를 했죠. 대운항을 건설해서 기존의 운하를 정비했는데 그래서 하북의 정치와 강남의 연결해서 물자 유통과 군사 이동에 이용함으로써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요. 그 아버지 때 만드는 걸 더해서 영제거, 그다음 강남화, 통제거 이렇게 했는데 영제구는 이제 탁권이 이제 주요. 탁권은 이제 뭐냐면 북경이 오늘날 고구려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거고 전국 각지에 있는 병력들을 한국에 모으기 위한 거죠. 자, 강남화는 경구와 항주, 통제거는 항아와 해수를 연결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왔죠. 영제거 있고 통제거 있고 이런 것도 있죠. 요거는 다 양무제 때 만들어진 거야. 양무제가 아니라 순화 양제 때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낙양을 동도로 해갖고 건설했고 그 곳곳에 남양 부근에 이궁을 건설했어요. 그래서 양자가 유양을 하면서 이제 이궁과 어도를 건설했고 그 부분에 각종 토목공사를 했죠. 자, 그다음에 대진주를 보면 중국의 어떤 중국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북방에는 그다음에 돌고이 분열이 있어요. 돌돌고와 소동고이 있으니까 돌동을 복속시키고 소동을 해유시켰고요. 선비 서쪽은 이제 그 선비 개통의 선비의 무용을 정복해서 그 당시 그 서역교통로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물이단지 그때 북부 지역을 말하죠. 유구 그 당시 적토마 등 근데 이 유구는 예전에 이제 한번 잠깐 연구했을 거예요. 이거는 오키나와가 아니라 그 대만을 의미해요. 대만을. 자, 그래서 적토국을 이제 전공해서 받았고 그다음 고구려 원정을 했다. 네, 그 원정. 그래갖고 이제 이게 실패됐죠.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실패를 했고 그 당시 양안건이 반란을 일으켰죠. 예, 그걸 계기로 각지에서 반란을 했다가 양자강 강도에서 오문화급에 살해를 당해요. 예,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 내용을 한번 동계 읽어보고 한유중 읽어볼게요. 먼저 동계에 관련된 문제 정책을 볼게요. 자, 남북조를 통일한 순환화 문제의 당면과제는 항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집권을 하니까 그 다음에 남북을 융합한 민심수수 국가재정의 부흥이라고 했다. 이게 목적이죠. 먼저 중앙집권 체제는 이제 강화를 보면 자
율령을 제정을 위한 간제 정비. 여기 개항 율령이야. 그때 당시에 제작된 게 개항. 자, 그래서 제정에 의한 간제 정비와 지방 기구의 간소화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중앙 간제는 그 남북조 간제를 계승하여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삼성 육부제도를 채택했고, 그래서 삼성은 내사성, 문화성, 상서성, 당의 삼성 제도를 당의 삼성 제도가 이대도 수대도 이미 수대에 마련되고 알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당나라는 순화 제도를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진안을 영칭한 것 같이 순화 당나라를 같이 연칭해서 수당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서성 아래에서 이제 정책기관 육부가 있어 정부를 분담을 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기구죠. 지방행정기구. 자, 그 지방간제는 남북주의 지방 분권적 체제를 버리고 중앙 집권 방향으로 정비되면서 종래 주군형의 삼층 구조가 되었던 지방 조직에서 군을 폐지하고 주와 현 2층 구조를 개편했다. 자,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군의 태수가 장악하고 있던 정치 군사권이 중앙으로 해소되었고 또 주의 자사가 도덕을 겸하여 군사권을 행사했던 걸 폐지했다. 그래야 주의 장관이 자사가 누렸던 행정 군사권을 분리시켜 일반 행정만 담당하여 단일체제로 개편됐고 주 자사의 군사권이 없어지면서 주군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에 여러 주의 병권을 총괄하는 총괄을 설치하고 그 장관을 총괄을 하여 황제 지배에 임명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를 두는데 그러나 이 조차도 얼마 후 총괄부가 폐지되면서 지방 군사권을 모두 중앙에 회수되었다. 자, 이 밖에도 이제 그 지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순송이라든지 신문하는 통속 관찰이라는 이름의 중앙관을 파견해 행정사업을 감독했다. 아울러 지방 인사제도 개헌을 했다. 그래서 인사제도 개헌하는 건 이제 숙관을 다 지방에서 중앙에서 임명한다는 거죠. 남북조 시대는 지방관청에 배속된 소속 관리는 대부분 그 지방의 자제들을 채용했으나 수는 종 9품 이상의 지방관을 중앙의 2부에서 임명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방 간의 인사권을 중앙에 해소함으로써 기존의 인사 척탁, 벅소 폐단이 없어지게 되었다. 또 네 번째로는 이제 몇 번째요? 첫 번째, 두 번째네요. 네. 두 번째는 선거제도 거죠. 선거제도를 이제 실시했죠. 그래서 호족의 간지 독점을 이용했던 국품 간입법을 폐지하고 그다음 시험에 의한 인재 등용에 목적한 선거제도를 바뀌었다. 네. 관련됐는데 요 밑에 이제 그 6번을 볼게요. 주 6번을. 자, 수의 선거제도는 지방의 주군에 집중된 인사를 수도의 그 감옥에다 시험을 보는데 수재 진사 명경가가 있었다. 선거는 당나라 때 각오를 명칭으로 바뀌었고 당나라에서 각오 이거 엄밀한 각오가 아니라 선거였다가 당나라 때 항공이라고 했어요. 항공. 게다가 각오는 송나라 때 명칭이야. 그러니까 이제 선거, 항공, 과거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통치에서는 과거제도가 하지만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선거라는 의미는 예전에 말했지만 밑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 윗사람 뽑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을 뽑는 거야. 그 당시에는. 자, 하여튼 그 당나라 송나라 거쳐서 그 청말까지 폐지될 때까지 그 당시 이제 그 관리 선발 시험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됐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세제 정비 관련된 내용 있죠. 토지제 정비 관련된 내용이요. 자, 문제는 이제 국가재정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국제 군전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조용조법을 반포했다. 자, 이에 따라 부역이 강간되고 농민들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농업생산 발전을 가져왔고요. 또 그 다음에 삼장제를 이제 정비하고 호적을 정리를 추진했다. 즉 5가를 일부로 하여 보장을 배치하고 다시 5부 1, 2로 해서 2장을 4일을 1당으로 당장을 두어 향리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하여 호구와 부역을 감독했다. 자, 이러한 3단계 기초에서 정부는 매년 정월과 정월의 2장과 당장을 하여금 호구 조사를 철저히 시행토록 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군전제와 또 밀접하게 이제 관련되어 있는 부병제도를 기억했죠. 다섯 번째는. 그래서 이제 부병과 군제를 서로 결합시켜 병동일치제도를 완비했다. 그 결과 많은 병력이 감축되었고 국가의 군사비가 부담되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수 문제는 정치, 경제, 군사적 정책을 통하여 문제 통치 20년은 천하가 안정되고 경제가 크게 번영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잘 해놨는데 그의 그 뭐야 자식 때 완전 망쳤죠. 네, 양계 때 이제 들어서 망치게 되는데 하여튼 이제 좀 볼게요. 자,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이제 동계 양계 관련된 부분 보기 전에 잠깐 이제 한의종을 좀 볼게요. 한의종. 한의종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53페이지 펴보세요. 자, 마지막 단락을 좀 보죠. 자, 중국을 통일한 문제가 맞닥뜨리는 첫 번째 문제는 통치 방식의 조직과 정비였다. 중앙행정개혁은 삼선 6부의 원형을 만들어 황제 집권화를 동원되어 있었지만 황제권과 일반민을 직접 연결해주는 고리는 지방강제가 문제였다. 자, 위진남북 주시대 혼란의 시기에 거치면서 제 기능을 상실한 채 그 수만 늘어날 뿐 주 9년에 갖고 수가 되게 많이 늘었죠. 자, 중앙의 위세를 홀쭉으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강제 그 개편 어떤 목적이 여기 나왔죠. 자, 전원에서는 9년의 그 장관이 민정을 담당했지만 한무제가 이제 정부의 13개 주 나와서 자살되었다. 자살은 민정을 담당하지 않고 관련 통치를 감찰하는 것이 본래 직무였지만 후한 무역부터 민정에도 관여하게 되었다. 그래 후한 말 이에 지방행정 조직은 주 9년에 상급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의 수도 늘어나 남북조 시기에는 300주 이상이 늘어났고 관리도 함께 증가되었다. 게다가 이제 자사는 장군진을 겸임해서 병권을 장악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문제는 즉위 후 곧 군을 폐지하고 주현의 이급제를 폐지하고 바꾸고 진을 평정한 후 주의 정권도 중앙에 해소했다. 한대 이후 지방의 정치를 장악하고 있던 것은 호적이었다. 앞에서 지적한 것 같이 9년의 장관과 차관만이 중앙에 임명되었고 그 이후에 관리들, 속관된 지방 출신들이 선발됐다. 자, 이 제도는 위진남북 주시대에 이어졌지만 지방 호적 세력들이 계속 강해진 탓에 그들이 지방행정의 실권을 지게 되었고 그 결국에는 중앙정부의 권위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 자, 안에서는 중앙에서 파견하는 군과 현의 장관은 출신지 임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위진 이후에는 주군 현의 장관마저도 그 지방의 호족들이 임명된 예가 많았다. 그래서 순하나는 595년에 이걸 고쳐 주현의 하급 관리를 할지라도 자, 모든 것을 중앙에 관리를 파견하고 이들에게 출신지를 피하는 것을 원칙을 정했다. 이게 무슨 제도야? 상피 제도죠. 이민이 뭐냐면 순환 때부터 상표제도가 중국에 실시했고 이게 송해에 영향을 주고 송해에 영향을 받는 고려와 조선도 이 상표제도를 실시했어요. 예.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수 이후에 중앙관료제 중앙집권적 성격이 매우 철저해졌다. 그래서 좀 보면 되게 우리나라 그 고려나 조선시대 때 간제들 보면 약간 이제 뭐랄까요 중국 제도를 이제 본받았다, 뭐 이식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약간 중국사하고 한국사는 좀 이해하기 편해. 예. 왜냐면 한국사 개념이 중국사 그대로 적용되고 중국사 개념이 한국사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일본사는 좀 그렇지 않더라고. 예. 자, 그럼 뒤에 넘어가서 자, 관료제가 정비됨에 따라 다수의 관료 후보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후보자들 선발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과거제도이다. 그때까지 국분관리법이라는 것을 행해줬던 문불사회에 유지됐던 역할을 담당했지만 문불사회 세력에 따라서 한대 수재 호용제도가 주목되었다. 이것이 양나라 그 무제 때이죠. 이걸 이제 수용 호재 제도는 지방에 올려보낸 관료 후보자들 중앙의 시험을 통해 선발한 시험인데 가구제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다. 그냥 587년에 여러 주에서 매년 3명의 후보자들 중앙을 보내는 걸 전례하게 됐고 그리고 당시 가구란 말이 정식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감옥별로 선거라는 의미를 사용했죠. 자, 감옥 선거라는 의미인데 원래 플레임은
수능 문제 때 특히 수재, 명제, 진사과 등 명령, 진사 등의 성립되면서 과거의 실태이 갖춰졌다고 알 수 있다. 이것이 1905년까지 지속된 과거제 호시다. 자, 요거는 1905년은 이제 뭐예요? 네. 예, 강서신정 때 이제 폐지됐죠. 과거제도는 요거까지 이때까지 이제 계속 실시됐죠. 자, 간제 정비를 바탕으로 통치 방식의 정비를 추진하여 서해안 북주의 부병제는 다시 농병일치적 병제로 변화시켰다. 토지제도 군전제 역시 건농적 성격을 버리고 토지 소유액만 제한하는 의미의 군전제로 바뀌게 되었으며 관료들에게 간이를 따라서 영어점을 지급해 그 지지를 획득했다. 자, 조세 제도도 조용률 기반으로 다시 정비되는데 또한 법제면에서 계약률령을 반포해서 또 계약률령 외워두셔야겠죠. 지배구조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 이후 동아시아에 있어서 수당제국의 특징인 율령지배체를 기초로 말했다. 예. 그래서 보통 수나와 당나라를 율령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모든 국가 운영이나 시스템이 다 율령에 명시돼서 운영됐기 때문이야. 자, 계양율령 그 옆에 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수문제 개항 3년에 개정된 형벌법구와 행정법구, 형벌법구의 형벌법구와 행정법구다. 형벌법구는 율이라고 하고 행정법구는 0이라고 하죠. 자, 율은 가혹한 법제가 많이 삭제됐다고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으나 당제국의 당률과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구는 3등 6부 위주로 정치제도 완성된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행정법구의 의미가 있죠. 여기.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후에 당제국의 그 당률을 얘기할 때 좀 했는데, 당률도 지금 전해지지 않아요. 다만 그 주인 당률 소위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당률 자체가 남아 있지 않고 당률 소위가 있어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주나 뭐 이런 것들 판례나 이런 것들 붙여놓은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일본에서 발견됐어. 그래서 지금 당률의 내용을 좀 알게 된 거야 우리가. 자, 하여튼 내용 보면 자, 이런 개혁과 집권을 추진했다가 그간 붕괴됐던 한계 지배 구조는 다시 기능하게 되었다. 당시 지배 근간이었던 호족의 등재된 호구의 변동을 보면 수항제의 성립 때 거의 360만이었는데 남조의 진해 호가 50만 원이죠. 410만 정도 불과했다. 그러나 그 18년간 두 배가 넘는 900만 원까지 증가했고 인구가 늘어났던 거라는 이런 개혁 제도 개혁을 통해서 그 순화가 파악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민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개간 토지의 면적도 수왕제 때약 1대 약 2.8배나 확대됐다. 대민 지배의 철저함은 그에 기반한 경제적 활성화는 철저함과 그에 기반한 경제적 활성화는 수왕제를 번역했으며 여기에서 하북과 강남에 있는 운하의 건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또 보죠. 네, 동기에서 저 볼게요. 이거는요. 양재 이제 대운하 공사해 볼게요. 자, 순화 정치는 양재에 의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수양재는 대규모 토목사업과 대원정을 할 수 있었던 경제적 바탕으로 부친 수 문제의 사회 안정책과 검소한 생활을 쌓아올린 그 경제를 입은 바 컸다. 예. 그 경제적 바탕은 그 아버지 때인 수 문제 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양재는 토목사업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대운하의 계통이다. 그는 100만 명을 징발해서 항아화할 수 있는 통제공화, 해수와 양자 간의 항구를 완성했다. 또 항아화 북쪽에 탁본에 있는 영재를 완성했고 영재공산 여자들까지 징발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한의중 보면 여기 있죠. 통제거, 영제거, 예. 그다음에 여기 강남화 이런 것도 있죠. 그 앞에 있는 이제 삼양동이라든지 그래서 강동구는 자기 아버지 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여기 보면 현재 운하가 있죠. 현재 운하. 이건 뭐냐면 여기 이제 이런 운하들 있죠. 이런 운하들은 후에 이제 뭐냐면 없어져요. 왜 없어지냐면 이 계기가 됐던 것이 정강이병이죠. 정강이병 때 남송이 이제 세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에는 금이 되고 여기 남송이 돼. 그러면 정치적으로 분열됐고 남송 입장일 때 얘네들에게 뭐 물자를 뭐 세폐 외에는 보낼 필요 없겠죠. 물자 유통에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냐면 요런 그 예전에 만들어졌던 이런 명제와 통제구 같은 게 폐쇄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막히게 돼요. 이렇게 오랫동안 막히고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뭐요? 거기에 이제 뭐 흙도 쌓이고 막 그렇게 되잖아. 막히게 되는데 이걸 다시 개통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코비나이칸이야. 자, 코미나카는 남성을 정복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수도를 정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비 도시니까 강남에 이제 발달된 그 생산물을 생산하는 물자를 이쪽 옮겨야 될 거냐. 그래서 이때 이제 정비가 다시 돼. 코미나카 때. 근데 이때 이제 코미나카 때 정비된 그 운하는 그 예전에 수 양제 때나 문제 때 만들어진 운하보다는 좀 약간 있어.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지리적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것을 바탕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차이가 좀 있다. 예. 그래서 쿠미나이칸 때 한번 또 재정비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현재 문화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한번 이제 또 읽어볼게요. 그래서 다시 양자와 강남, 항저우, 강남을요. 그 당시 대운하의 개통을 완성시켰다. 또한 통제고와 항해 교차점에 다시 수조와 인물을 이용해서 낙양과 장안 등 국통을 전개했다. 자, 이제 강남의 물자가 용이하여 용해의 북방에 수송되어 양자강 하류 지역까지 생산된 쌀생산 지대와 장양, 낙양의 소비 도시가 직결됐다. 이게 이제 결과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당시 강남이 강북보다 생산량이 능가됐다는 건 아니에요. 예. 다만 잉여 물자가 많다는 인구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머지 잉여 물자들을 이 당시 소비 도시 장안과 낙양으로 이동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구와 이제 생산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후의 일이야. 당나라 말기 때. 당나라 말기 때. 자, 그래서 양재의 이제 그 문화 개통에 의해서 남북의 경제력이 이어지면서 문제에 의해서 이룩한 정치 통일의 명시공이 완성된 거죠. 요거는 의의죠. 그래서 양재가 문화 개통을 했던 이유는 누군가 했어야 됐어. 이걸. 근데 누가 한 거야? 이 어려운 거. 요걸 얻어먹어서 이제 양재가 했던 거죠. 양재가. 예. 그래서 당나라가 그걸 잘 이용했던 거고.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좀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요게 이제 배도 움직이려면 물론 그 당시 육상교통을 발달하지 못하니까 어차피 배도 움직이긴 했어야 되는데 배도 움직이려면 이 바닷길이 중요하잖아. 바닷길. 이렇게 연안에 따라서 움직이면 더 편할 텐데 굳이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그 순화 때부터 건나라 나중에 명청 때까지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하냐. 다 이유가 있어요. 이 배를 통해서 하면 일단 해적들이 많죠. 그리고 감시가 안 돼. 이런 데는 배는 넓기 때문에 바다 넓기 때문에. 근데 이 좁은 운하를 통해 하면 해적들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감시대를 만들어서 관리 감독을 하잖아. 물자 유통을 이제 뭐냐면 원활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근대 시대 때 그 중국에서 물류 수송이 대부분 다 이렇게 운하를 통해서 했어요. 예. 바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뭐냐면 있고 바다를 통해서 운하했던 거 이제 바다를 통해서 운하가 수송했던 것은 나중에 이제 남경조약 이후죠. 남경조약 이후에 이제 그 개항이 되면서 이때부터 바닷길이 열리게 된 거고 예전에 수조들은 저렇게 연안 강길을 이용해 갖고 이제 했다. 운하나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을 다시 읽어볼게요. 자, 양재는 이제 북변을 위협하는 돌굴과 고구려 응진하기 위해서 대의원정을 이제 감행했다. 그래서 위진남북도 시대 때는 오후에 중원 침략 이후 한민족은 북방민족에 대해 수세적인 젖을 일관냈죠. 왜냐 그 당시에는 뭐 통일 주체도 형성되지 못했고 그들을 정벌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죠. 그래서 형식적인 조공채권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건데 이제 순하가 이제 딱 통일국가를 만드니까 그에 걸맞는 이제 조공채권 요구요. 신조도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구려 반발하고 그 과정에서 고구려 원종도 일어나게 되죠. 수는 건국 당시 북방에서 돌골 세력이 강성했는데 돌골이 이 알타이 산맥 남방에 근거를 이어서 동서로 갈라져 발전하고 큰 세력을 갖추고 있었다. 서돌골은 이리아 지역의 청산남로와 파미나 서쪽에 점령했고
동독은 그 몽골 지방을 차지하면서 동로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까지 세력이 확대되었다. 자, 순환 돌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방향으로 동서양동국을 이간시켜서 싸우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동돌굴이 수와 하친을 맺자 서우동고는 순하와 대결을 어렵게 되었다. 양제는 이 기회에 서역 여러 나라의 사절을 파견해요. 이 동굴 세력에 하였던 청산남로 연변의 고창 이하의 40여 개국을 수에 복속시켰다. 이 고창은 이제 한인들이 세웠다고 그래요. 뒤에 좀 있지만 이거 한인들, 중국인이 세운 그 오아시스 국가라고 해. 고창국. 그래서 중국과 이제 서방 지역 간의 무역로가 열리고 서역상인 특히 중앙아시아 호상들이 그 계속 수에 내렸다. 이 대표적인 호상들이 이제 예전에 나왔던 소고도인이죠. 또 양제는 인도차이나의 이제 반도에 세력을 뻗쳐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다음 바다 건너 유구를 이제 톱을 했죠. 이때 유구는 그 대만을 의미해요. 이 오키나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오키나와는 이 옥뼈자인가요? 변자 옥이 있잖아요. 이게 옥자인데 요렇게 표현됐어. 이게 없고 이렇게 이게 이제 같이 유구지만 이게 오키나와야. 요거는 대만이에요. 예, 대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거는 맞아요. 유구는 대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만주 한반도 북부에 고구려가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고구려는 그 수의 위력에 맞서 돌고가 말갈 등과 연합하여 수에 대응하였으며 수는 고구려를 정벌에 나섰다. 608년 이후 양제는 세 차례 거쳐서 고구려 원정을 다녔으나 막대한 재력과 인력을 소모하고 실패하였다. 자, 고구려 원정의 실패는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나라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사회경제적 파탄을 초래하여 민심은 이반되면서 각지에 반란을 일으켰다. 양제는 강도의 별궁에서 신하에게 암살됐는데 이때 우문하급이라는 게 있어요. 우문수 아시죠? 우문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문학에 사업돼서 이제 살해되고 수는 3대 38년 만에 멸망하여 통일제국의 대업이 다음에 당원했는데, 그러니까 수양제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 예젠가 있었죠. 금방 죽고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3대 만에 망해요. 그래갖고 이제 양제의 무덤은 그 대흥성 장안에 있지 않고 저쪽 양주 부분에 있어요. 양주인가 뭐 같은 남경인가 그 부분에 있어. 그래서 거기 무덤 가보면 거의 방치돼, 무덤이 방치돼가지고 거기에 뭐 사람들 와서 오줌 넣고 그다음에 똥 넣고 뭐 쓰레기 투척하고 관리가 안 돼 있어 지금 양재는. 네, 죽었을 도 이렇게 천대를 받는데, 자, 왜 천대를 받는지는 또 한의주의 잘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좀 여러 가지 이제 박정을 많이 했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기사의 정책이 여기 있는데 보면, 자, 수유수도 장하는 서쪽에 치우쳐 있어 양제는 즉위한 그의 낙양을 동독을 건수했다. 예. 그래갖고 여기를 새로운 이제 신도시를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자, 이를 위해서 양제는 부호 수만 명의 가구를 낙양으로 강제 유치시키고 매월 200만의 백성을 동원하여 건설에 나섰다. 또 낙양 서쪽 교회는 현인국이 난 이궁을 만들어 천하의 진귀한 나무와 기이한 짐승을 모았다. 자, 그 때문에 이제 그 강남에서는 큰 나무를 운반하는 행렬이 천리에 미쳤다고 한다. 고육 때문에 쓰여진 자가 속출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예전부터 불만이 많았던 거야. 네. 거기다가 또 뒤에 넘어가면, 자,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양제는 통제국가 개통한 605년에 동도의 헌인국을 떠나 양자강의 강도로 유람했다. 그래서 장안에서는 강도 사이에 40여 개에 달한 이궁도 있었고 이궁 사이에는 운하에 따라 버드나무를 심은 어도도 있었다는 거.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거기. 양제는 이들 이궁들을 머물면서 호상한 유람을 즐겼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양자가 강도까지 유행하는데 이 배가 이제 큰 배가 있고 거기에 이제 호위병들이 따라 있는 거야. 왜냐면 도둑들이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있고 여기에서 이제 끼고 놀면서 술 마시면서 여자 끼면서 놀고 있다가 중간에 뭐냐면 이궁들에게 이제 숙식하면서 먹고 있다가 또 가고, 자, 이런 식으로 놀면서 간다. 대단하죠. 예. 황제가 타는 용주는
4층으로 건조되었으며 위층에는 정전과 내전, 동서 조당이 있었고 가운데 2층에는 금과 옥으로 장식된 방이 120개가 되었으며 아래층에는 한간이 있었다. 자, 항우의 배는 이보다 약간 작았지만 마찬가지로 호화롭고 여기에 항족과 백간, 승리, 그다음에 그 외국상인들이 탄 배가 사신이 탄 배가 그 수천척과 근위병과 병기를 신 배가 수천 척이 되었다 한다. 물론 양제가 자신의 사칭만을 위해서 문화를 만들었던 건 아니었다. 강남과 하북, 변경과 수도를 잇고 물자 유통을 촉진시켜 국토 통일을 강화시키는 목적이 있다. 이게 이제 목적 내용이 있죠. 그 비상시에 군수권을 수송하기 위한 득도 했다. 자, 이것은 요즘의 개념으로 하면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통일 비용을 이도하였다. 수는 멸망했지만 당대 이후의 운하는 이상의 의미에서 중국의 대동맹 역할을 충실히 담당했다. 자, 수호영조가 성립된 581년에 한반도의 백제와 고구려가 사실 파견에 책봉을 받았다. 자, 신라는 수가 진을 멸망시키고 중국에 통일한 후에 590년 비로소 조공했고 일본은 이보다 늦어서 600년이 돼서야 외왕이 사신을 파견했다. 자, 이때 이제 약간 이제 건방진 말을 좀 했어요. 그때 이제 문제하고 양제 때 이제 파견했는데 일본 사신이 뭐라고 이제 했냐면 그 당시 해가 뜨는 동쪽에 천자가 해가 지는 서쪽에 천자에게 뭘 보낸다?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제가 듣고 양제 열받아갖고 얘를 죽이려고 하다가 꾹꾹 참았죠. 왜냐면 곡을 치기 위해서는 이제 일본의 어떤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꾹꾹 참고 사신 배구를 같이 파견했다고 해요. 예,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예전에 이제 일본사 관련돼서 한번 시험에 나왔어. 아니, 수나 양제와 관련돼서 예, 이 내용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백제와 고구려는 수의 책봉을 받으면서 한편 남조의 진해도 조공했는데 진이 멸망한 후에 수 문제는 백제에게 험난한 바닷길을 매년 건너올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반면 고구려에 대해서는 조공을 중단하고 국경의 방비를 언중할 걸 비난하면서 신하로서 태도를 지키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취할 걸 위했다. 그러니까 직접 와서 머리 숙이가 아니라 친조를 하라는 거야. 자, 같은 책봉 체제에 속해 있었면서도 수에 관심은 오로지 고구려에 있었다. 이건 당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당나라는 백제에 관심이 없어요. 신라 때문에 이제 그 백제를 쳤긴 했지만, 예. 자, 그것은 고구려가 수와 국경을 정하는 요동방면에 정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방의 어떤 돌고를 통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네, 돌고가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와 고구려 관계가 긴장된 결과 그 당시 598년에 전쟁이 일어났고 문제는 대군을 보냈지만 결국 정보에 실패했다. 문제가 이제 보냈던 것은 이제 그 당시 고구려가 먼저 선빵 때렸죠. 요소지역을 이제 말갈병을 동원해서 하니까 대군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폭풍우나 이것 때문에 물려났죠.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당시 수나라가 가장 경계했던 건 돌굴이었다. 자, 돌굴은 유연을 멸망시키고 몽골공원의 서투르키스탄에 거쳐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그러나 국내에서 소간이라고 분리됐기 때문에 이 틈을 타서 사발락 간을 무너뜨리고 복수시켰다. 그리고 이제 이걸 계기 해서 동골은 동서 분열됐고 돌리간은 수의 기부의 계민간이라 이름을 받게 되었다. 자, 양제는 607년에 북변을 수행하면서 계민간의 막사에 방문하였다. 계민간은 양제를 환영했지만 이때 고려 사신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수의 군주와 수의 신하인 계민간 사이에 양다에 거치고 있는 고구려 정벌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무렵 고구려와 항쟁하고 있었던 백제와 신라도 수의 출병을 요청했다. 자, 그러나 이제 수는 고구려에 대한 침략을 도모하기 이전에 서역의 여러 국가 입조를 하려고 했고 수에게 있어 서역은 무역상의 중요하긴 무역상으로 중요도 했지만 그들이 또 돌고가 연계된 걸 이제 갖게 될까 그 점을 특히 경계했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마침내 준비가 끝난 611년 양제는 운하를 따라서 탁본을 가서 고구려의 침략의 조소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상동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자, 이미 이에 고구려 영토와 인접한 상동과 하부의 각지에 도독제가 일어났고 다음해 612년 양제가 113문 대군을 동원해 진격을 했죠. 이게 1차 침입이에요. 양제가 3번에 고쳐서 이제 공격을 했거든요. 자, 그러나 이 대군이 요동서를 포위한 채 반년도 지나지 못하고 함락하지 못했고
그래서 30만의 육군과 4만의 수군이 별동대를 조직해서 평양을 위협했지만 오히려 패퇴를 했죠. 살수대첩이 유명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양제는 613년 다시 춘향을 면했으나 부담을 느낀 병사들이 도망을 계속됐고 요동의 고구려군 역시 완강히 정했다. 그때 국내 보국기지를 했던 보국기지였던 여양의 침략을 위해서 식량을 준비했던 예부상서 양영감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 이 반란 때문에 양제는 고구려 2차 침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안군에서 이제 200여 만에 평정이 됐고요. 하지만 이 양영감의 반란을 계기로 도륙대가 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수왕계의 정치적 권위가 심각하게 손상됐고요. 그럼에도 이제 양제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음에 614년에 제3차 고구려 침략을 계획을 하죠.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병사 도망과 고구려 저항 때문에 다시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국내 반란은 이미 수습 불능 상태에 있었죠. 여기 보시면 곳곳에서 반란이 나요. 어마어마하죠. 예. 앞에 이제 양영관 반란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보면 여기 좀 눈여볼 게 이제 이연이라는 사람 있죠. 이연. 태원 유수 이연도 반란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얘네들 다 뭐냐면 처벌하고 그리고 나서 당을 만들죠. 예, 당을. 자, 그래서 이제 점차 이들의 활동은 양현강의 반란 이후에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점차 각 세력들이 통합되어 대규모 전투 집단이 조직화됐다. 자, 이들 지휘권 대부분 하급 관리나 토 농민 출신이 많았고 그 중에 이제 세계 강대했던 것은 이장 출신의 두건덕, 양현강 참모 출신으로서 귀족 이밀, 무장 출신 왕색충 등이었다. 자, 이들은 낙양을 둘러싸고 사투를 벌였고 한편 양제는 신하들의 반대를 물러쓰고 양자가 하주의 강도에서 순간에 쾌락을 빠져 있었다. 정신 못 차렸죠? 여기인데. 예. 자, 그래서 618년에 강도의 이궁을 경비했던 우문하급이 양제를 살해하면서 결국 수왕주의 멸망길을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런 자녀 세력들 이제 이런 세력들을 통해서 이제 이연이 당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이건 뒤에 있으니까 그때 읽어보기도 하고요. 자, 신동계의 결론 내용 볼게요. 수나 통일의 역사적 성격을 볼게요. 자, 중국에서 수의 통일을 보면 수의 통일 제국은 불과 30년에 멸망했으나 중국사의 수나 위치는 결국 가속평가할 수 없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먼저 남북주의 오랜 시간 동안 재통일하는 점에서 꼽을 수 있죠. 400년 동안 분열돼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후한이 이제 멸망한 후 삼국시대에 거쳐서 남북주 시대의 대립을 겪으면서 중국의 사회와 문화는 남과 북으로 갈려서는 분단의 조짐을 강하게 보여왔다. 더욱이 하북지방에서 진출한 5호의 북방민족에 의해서 중국의 문화는 변절되어 왔다. 자, 이같이 남북의 분열이 360년 만에 순환하면서 통일됨으로써 다음에 오는 당이 세계제국을 건설한 터전을 만들죠. 그러니까 순환화가 뭔가 당나라가 해야 누군가 했을 일을 순환화가 욕을 얻어먹으면서 했기 때문에 뒤에 이제 당나라가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대제국을 만들 수 있는 터전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두 번째 의미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는 그 당시 춘추 정치대 통일은 진이 당명은 끝났으나 통일 기반을 구축했던 구축하여 하여금 통일을 완성하게 했던 것은 비슷한 성격이 있다. 그래서 보통 진안을 이렇게 통합해서 본 것 같이 수단을 같이 통합해서 보여요. 세 번째로는 세 번째 생각과 역사적 의의는 그 당시 순환화에 의한 중앙집권적 윤력체제 정비라고 할 수 있다. 수의 윤력체제는 당에 이어져 완성되었지만 중앙집권적 윤력체의 기반은 이미 수에서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계양 윤령 같은 것들이 후에 이제 당률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자, 또한 네 번째 의미를 보면 수양제에 의한 대운하 공사는 강남과 하북을 경제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교통로의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중국 사회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통일에 대한 대동맥의 큰 목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순환 통일의 역사 성격은 이제 춘추 시대의 통일은 진과 비교가 된다. 그래서 왕조가 당명으로 끝난 것을 비롯해서
통일의 대업에 대해 당황한 게 물려된 점, 또 수송을 잘못해 국가에 멸망시키는 비교가 된다. 또한 간중지방을 끝도 근거해서 세웠다는 점이 지난 수당이 그 성격이 비슷하다. 그다음에 뭐 양제의 어떤 역사 평가인데 이건 읽어보세요. 이건 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읽어보고 그 밑에 이제 강릉 집단이 있어요. 강릉 집단. 앞에 얘기했던 북주 수당을 연결하는 이제 정권 창출한 집단이 강릉 집단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 북주에서 수당으로 이어지는 사망조는 그 명칭을 다지만 국가 창업의 중요한 인물이나 그 그의 주요 기반 지역 기념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수나라 세운 양건이나 그 당시 당나라를 세운 경우 이현은 남북조 시대의 세력을 지닌 귀족 집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북 지방의 정복자의 북방 민족도 아니다. 이들은 간중 지방을 중시하는 춘신상의 성분의 세운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사가든 이들은 강농 집단이 한다. 예.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강농 집단은 이제 형성하는 배경이 됐던 인물이 서희 우문태요. 자, 이 우문태가 이제 시작 간중봉이 정책에 의해 구합된 집단이 강릉 집단 인물인데, 자, 이 중심 세력은 서희의 이래에 융합된 호남 민족의 무력 제지자로서 항신 및 공신들까지 강릉 집단의 핵심 세인 팔주국 및 그들의 후손이었다. 당은 이들의 준출에 대해서 이연이 영입된 창업된 국가다. 그래서 이제 강릉 집단은 종전에 이제 뭐 상동 집단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북방의 어떤 이민족 출신도 아니고, 약간 이제 종전의 이민족과 선비족이죠. 선비족 중에서도 좀 약간 하류계, 중하류 계층이에요. 하나 된 그 선비족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한족들 이제 계층들이 융합된 집단이에요. 이 집단이 강릉 집단이죠. 그래서 이 강릉 집단은 우문태가 이제 만들었어요. 우문태가 이제 만든 기원이 되죠. 우문태가.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또 연결돼 있어. 그래서 아까 전에 수나라의 그 양제와 당나라 이연이 이종 사촌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부터 있어갖고 그때 이제 외척 가문에서 서로 연결된 집은 독고시 집안이 있어요. 이 독고시 집안에서 서로 이제 연결되면서 이제 뭐냐면 수나라와 당나라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역사서에서 양견은 홍로 양씨라고 하고 당을 세운 이현은 농서 이씨라고 하여 다 같이 한인계보로 전해지고 있으나 그러나 이들의 조상에 대해서 불명한 점도 많고 따라서 이 조상은 또 선비족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대충 학계에서 이제 이민족하고 한족하고 짬뽕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수의 양제와 당의 고조는 이종간이다. 이종 사촌간인데 뿐만 아니라 북주 수당으로 이어지는 각 그 국가의 창업자와 매우 가까운 인적 관계에 연결됐고 이들은 출신 지역 강릉과 무천지 집안. 아까 이제 무천지 육진 지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강릉은 그 당시 이제 그 중국의 서북방의 삼서성과 감수성 위수 연변 지역을 가지치며 그 중심 지역 내몽골 무천진이었다. 그러니까 육진 중에 하나야. 육진 중에 하나. 자, 이 지역은 선비족의 본거지로 이곳에 일어난 북주 수당 정권은 건국자 또는 직접 간접적으로 선비족과 밀접하게 관련됐다. 그러다 보니까 수와 당 안에 서로 이제 선비족의 어떤 풍토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당나라 현종이 그 양귀비를 자기 며느리를 이제 자기 아내로 삼은거나 그런 것들은 도저히 이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나라 고종이 그 자기 그 아버지 첩이었던 누구야? 첩천우를 이제 자기 이제 후궁을 맞이하는 것. 다 이거는 한족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어떻게 어머니를 받아들여. 비록 생모는 아니었지만 근데 유목민족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당나라가 선비족의 피를 이어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역사적으로 아직 되지 않는 문제가 수당 정권의 민족 성분 문제인데 상당히 이제 뭐냐면 복잡하죠. 그러니까 서로 뭐냐면 합쳐졌다 이렇게 있는데 이건 그냥 각자 읽어보세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서로 통합권이 형성돼서 이제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제국의 성립 관련된 내용 볼게요. 요거는 이제 좀 시간이 됐고 제가 목이 좀 아프기 때문에 오랫동안 떠도 됐죠 제가. 예.
당 방제국은 다음 시간에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에 당 부분을 이제 감독을 할게요.